그렇다면 생각의 역할은 뭐지? 생각의 역할은 뭐지? 생각의 역할은 뭐지?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는 명령어이다. 예컨대 내 두뇌에 물 한 잔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 입력되면 텅 빈 공간이 그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이게 해준다. 생각 자체가 내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건 아니다. 생각은 현실이라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이다. 설사 생각이 없이도 만물은 스스로 돌아간다. 잠시 마음속을 들여다보자. 어떤 생각이 떠다니는가? 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마음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관찰하고 있는 건 누구인가? 그 생각을 관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그 생각을 관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텅 빈 공간이다. 바로 텅 빈 공간이다. 이처럼 생각이 나가 아니라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바로 나이다. 생각이 나가 아니라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바로 나이다. 텅 빈 공간이 내 몸도 돌아가게 한다. 텅 빈 공간이 나이다. 내 심장은 하루 10만 번씩 뛴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뛴다. 뛰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내 몸속 혈관의 총 길이는 무려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다. 심장이 뿜어내는 피가 몸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5초. 만일 심장이 흘러들어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손상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심근경색이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심장마비가 온다. 심장은 내 생각에 의해 돌아가는 걸까? 내가 심장아 멈춰라 하고 생각하면 과연 심장이 멈출까? 내 몸속에서는 매초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1000만 개의 세포가 새로 태어난다. 특히 췌장세포는 하루 만에 거의 모두 새로 만들어진다. 위벽세포들은 나흘마다 완전히 바뀐다. 피부는 한 달마다, 뼈는 석 달마다 완전히 새로 탈바꿈한다. 뇌세포를 포함한 내 몸 전체는 적어도 2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물갈이한다. 나는 내 의지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할까? 아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에 신경 써본 적이 없다. 그렇게 복잡한 일에 신경 쓰려 했다간 삽시간에 머리가 쪼개지고 말 것이다. 내 몸은 단 2개의 세포로부터 비롯됐다. 난자와 정자. 이 2개의 세포가 결합해서 100조 개나 되는 세포를 만들어냈다. 세포 하나하나가 각기 고유의 기능을 맡아 정교하게 돌아간다. 만일 어떤 세포가 임무를 망각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된다. 100조 개의 세포들이 이토록 정교하게 제각기 발을 맞춰 굴러가도록 하는 것은 누구인가? 내 두뇌가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인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크릭은 자유의지는 착각이라고 말했다. 자유의지는 착각이요. 자유의지는 착각.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기억과 야망, 나의 개체적 정체. 자유의지라는 것도 알고 보면 사실은 엄청난 양의 신경세포와 관련 분자들이 뭉쳐진 덩어리의 행동일 뿐이다. 쉽게 말해 나는 신경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선택을 이미 결정해 놓았고 우리가 이를 바꿀 수는 없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선택을 이미 결정해 놓았고 우리가 이를 바꿀 수는 없다. 몸을 돌아가게 하는 건 텅 빈 공간이다. 그래서 텅 빈 공간에 모든 걸 맡기면 몸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다. 몸을 돌아가게 하는 건 텅 빈 공간이다. 그래서 텅 빈 공간에 모든 걸 맡기면 몸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다. 그래도 미심쩍은가? 그렇다면 책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육신의 공간을 감정과 생각의 공간이 움직인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영혼의 공간이 움직인다. 영혼의 공간을 무한한 빛의 공간이 움직인다. 내 육신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 갇혀 있다. 감정과 생각이 내 육신을 움직인다. 하지만 이게 진실일까?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영혼이 감정과 생각, 육신을 움직인다. 시야를 완전히 넓혀보면 텅 빈 공간이 감정과 생각, 육신, 영혼을 움직인다. 내가 생각의 공간에 갇혀 있으면 생각이 육신을 움직인다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시야를 완전히 넓혀 전체를 보면 텅 빈 공간이 그 공간 속의 모든 현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생각이 내 몸을 돌아가게 한다고 믿으면 나는 생각과 한 덩어리가 된다. 생각의 노예가 된다.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무한한 텅 빈 공간이 내 몸을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나는 무한한 공간과 하나가 된다. 자연히 내 몸은 무한한 공간 속에 잠시 떠있는 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용돌이도 잠시 스쳐가는 현상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자기암시의 저자인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쿠에는 두뇌의 생각이 멈출 때 자기암시를 하라고 조언했다. 두뇌의 생각이 멈출 때 자기 암시를 하라. 두뇌의 생각이 멈출 때 자기 암시를 하라. 요즘에 자기 화공법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한테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해도 안 돼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의 차이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멈출 때 그 공간과 연결이 되는, 내 안에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큰 공간과 연결되는, 그때 그 자기 암시가 들어가면 그것이 내 잠재의식을 움직여서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막 생각으로 많이 있는 생각이 멈추지 않고 그냥 그 사이에 막 억지로 끼어넣으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좀 더딘 경우가 되는 거죠. 두뇌의 생각이 멈출 때 자기 암시를 하라. 두뇌의 생각이 멈출 때 자기 암시를 하라. 생각이 멈출 때 텅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생각이 멈출 때 텅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소원을 빌면 별들은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떠 있다. 그리고 무한한 공간에 떠 있다. 넓고 무한한 공간을 바라보니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린다.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공간이 커질수록 소원을 이루기도 쉬워진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지은 씨는 남북한의 한의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최초의 한의사이자 잘나가는 한의원 원장이다. 그녀는 어떻게 남한에 내려와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했을까? 그녀가 보건복지부를 찾아갔을 때 담당 공무원의 반응은 기계적이었다. 북한에 가서 대학 졸업 증명서 가져오세요. 탈북자에게 북한에 가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였다. 어쩔 수 없구나. 죽을 수밖에. 유서를 써놓고 문을 닫아 걸었다. 1분 후면 목숨이 끊어질 순간이었다. 모든 생각이 사라지자 고요함이 밀려왔다. 시야가 무지무지 투명해졌다. 그러면서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녀는 북한에서 9년간 한의사로 일하면서 절망을 느꼈다.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전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어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와 함께 울어주는 게 전부였어요. 맨손으로 얼음을 헤치며 두만강을 건넜다.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 숨어들었다. 중국 공안에 잡혔다. 마을 사람들의 사정으로 가까스로 풀려났다. 보다 안전한 국경으로 도망쳐 3년간 파출부와 도시락 판매원으로 일했다. 거기서도 불안을 느껴 미얀마로 피신했지만 또 경찰에 잡혔다. 그러다 구사일생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다단계 판매 사원으로 일하다가 속아 정착금을 몽땅 잃어버렸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내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답은 한의사였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그 꿈마저 무참히 무너지자 마침내 생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갑자기 시야가 투명해지니 모든 게 한눈에 선명하게 보였다. 지금보다 더 힘들 때는 없었던가? 지금보다 더 힘들 때는 없었던가? 지금보다 더 힘들 때는 없었던가? 육체적으로 배가 고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 그런데 왜 새끼 밥 먹을 수 있는 지금 죽으려 드는 것인가? 그렇다. 욕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갑자기 시야가 투명해지니 모든 게 한눈에 선명하게 보였다. 지금보다 더 힘들 때는 없었던가? 육체적으로 배가 고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 그런데 왜 새끼 밥 먹을 수 있는 지금 죽으려 하는가? 그렇다. 욕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욕심도 내려놓자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한 번은 사장이 그녀를 부르더니 서류를 얼굴에 뿌리며 소리를 질렀다. 그래, 자존심도 내려놓자. 그녀가 모든 생각을 텅 비우자 꼼짝도 않던 현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직장 동료들은 한의대 진학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국회 청원을 내서 지방 한의대 편입학 자격을 얻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마침내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지금은 꿈에 그리던 한의원 원장이 됐다. 만일 그녀가 기대심, 자존심, 수치심 등 밀물처럼 밀려드는 낡은 생각들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품은 마음은 닫혀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품은 마음은 닫혀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아 삶의 의지가 꺾인 채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기적적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나 자신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그들은 왜 갑자기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죽음 직전에 이르면 품고 있던 생각들을 몽땅 놓아주게 된다. 죽음 직전에 이르면 품고 있는 생각들을 몽땅 놓아주게 된다. 마음의 공간이 무한히 넓어져 자신이 무한한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일화가 있다. 한 고위 관리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한 도인을 찾아갔다. 대화하던 중 차가 나왔다. 도인이 고위 관리의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찻잔이 넘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철철 흘러넘쳤다. 그런데도 도인은 계속 차를 따랐다. 참다 못해 고위 관리가 소리를 질렀다. 도사님, 차가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도인이 대답했다. 이 찻잔처럼 당신의 마음도 너무 많은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집을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깨달음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생각을 깔려면 낡은 생각부터 놓아주어야 한다. 텅 비워야 한다. 이미 그림이 그려진 낡은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성경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한다. 불가에서 말하는 진공묘유도 완전히 텅 빈 공이 되지 않고는 오묘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진공묘유도 완전히 텅 빈 공이 되지 않고는 오묘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생각만 완전히 텅 비우면 텅 빈 공간이 내 마음속을 읽고 알아서 이루어준다. 생각만 완전히 텅 비우면 텅 빈 공간이 내 마음속을 읽고 알아서 이루어준다. 다이어트를 해본 적 있는가? 의지의 힘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면 다시는 살이 찌지 않을까? 2007년 UCLA 연구진이 실험을 해본 적 있다. 사람들은 놀라운 투지를 발휘해 체중을 5에서 10%나 줄이는 데 성공했다.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살 뺀 사람들의 3분의 2가 다시 살이 쪘다. 생리학자인 키즈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다이어트 실험을 해보았다. 석 달 만에 모든 사람의 체중이 크게 줄었다. 그는 이렇게 말해보았다. 이제 체중이 많이 줄었으니 마음껏 먹어보세요. 사람들은 다이어트 전보다 최고 8배나 더 많이 먹었다. 다이어트는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다이어트 전문가로 꼽히는 맥키나 박사는 이렇게 단언했다.
거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무의식에 깔려있는 부정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법은 의지로 무의식에 깔려있는 부정적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무의식은 의지보다 100만 배나 더 강하다. 그 속에 가둬놓고 짓누른다고 부정적 생각이 사라질 리 만무하다. 그보다는 마음의 공간을 넓혀 부정적 생각이 스스로 자유를 찾아 떠나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미래의 나는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다.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조금 빠질 수도 있다.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 가운데 살이 많이 빠진 나를 선택한다. 그 미래의 시점에서 살이 많이 빠지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본다. 살이 어떻게 많이 빠진 거지? 살이 많이 빠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많이 먹는 걸 참아야 한다. 어떻게 참았을까? 음식보다 더 좋아하는 걸 찾아냈을까? 마음속에 난 부족해라는 생각을 털어냈을까? 운동이나 산책하는 습관을 갖게 됐을까? 이렇게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 시간적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부정적 생각들은 저절로 풀려나간다. 시야가 맑아진다. 동시에 공간이 커지는 만큼 공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정보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꿈을 이루기도 쉬워진다. 진심으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근원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내 몸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죄다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두뇌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허상에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현실은 허상이다. 단지 대단히 끈덕진 허상일 뿐이다. 라고 했다. 우주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만들어낸 무수한 허상으로 가득하다. 무수한 평행 우주, 무수한 지구, 무수한 나가 존재한다. 이론 물리학자 카쿠 교수의 말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른 우주에 펼쳐진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른 우주에 펼쳐진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우주 속 티끌만한 하나의 지구에서 고정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고정된 현실을 살아간다.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시야를 넓히는 만큼 새로운 현실이 펼쳐진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보어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다가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나타난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무한한 공간 속에 실제로서 이미 존재한다. 단지 관찰자인 내가 시야를 넓혀 바라보지 못할 따름이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들여다보면 이미 깔려있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래야 마음의 공간이 열린다.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려 있어야 새로운 현실 창조에 필요한 지혜, 창의성, 지능 등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닫힌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고자 하는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